안녕하세요, 김민혜입니다. 저희 국가직 7개년 OX 정리특강 이제 5단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 한번 보시고요. 일단 바로 1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스 그레이브는 통제, 관리, 기획이라는 세 가지 지향을 제시했다. O요, X요? X 되겠습니다. 이건 누구예요? 행정을 어떻게 한다? 시크하게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시크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적 기능인데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품목별 예산 배우죠. 품목은 우리 제일 먼저 품목별 예산 가져온 건 통제하려고 그러고요. 성과관리 예산제도 가져온 건 관리하려고 합니다. 계획예산 가져온 건 기획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행정적인 우리 예산제도를 가져서 통제, 관리, 기획이라는 세 가지 지향을 제시했다. 누가? 시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머스 그레이브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기능을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원 배분, 소득 재분배, 경제 안정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예산은 행정부가 제출하고 국회가 심의 확정하지만 미국과 같은 세출 예산 법률 형식이다. OX, X.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세출 예산 법률 형식이 아니다. 형식이 아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형식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다? 예산주의다. 미국은 법률주의인데 우리는 예산주의라서요. 우리는 예산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총사비와 예타할 건데요. 바로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시작된 대형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관리해 재정 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도모한다. O요, X요? X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타가 아니라 뭐라고요? 총사업비 관리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2년 이상 걸리고요. 우리 건축은 얼마? 오케이, 200억 이상. 토목은 500억 이상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이제 총사비를 관리하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1000억 정도 2년 정도 3년 걸리는 사업 같으면 첫 해 한 20억 넣습니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980억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총사비 관리 제도를 하는 겁니다. 자, 4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관리 제도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및 기금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 평가 제도이다. O요, X요? X 되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게 바로 예비 타당성 조사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갑니다. 그래, 대규모 신규 사업이에요. 여러분 일단은 500억 이상 되는 거고요. 정부가 300억 이상 재정 지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규 사업 중에 500억 이상 되는데 정부가 300억 이상 재정 지원하는 사업인 거고요. 예산 편성 및 기금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 평가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X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산 결정 이론하고요. 합리주의, 점중주의 비교하는 건데요. 바로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중주의는 합리적, 분석적 의사결정과 최적의 자원 배분을 전제로 한다. OX, X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경제학적 접근으로 가는 건요. 점중주의가 아니라 총체주의, 즉 경제적 접근이다. 총체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합리주의, 총체주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점중주의는 계획예산, 연기준 예산과 같은 예산제도 개혁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이다. 여러분, 계획예산, 연기준 예산은 총체주의 방식이죠. 그래서 X 되겠습니다. 총체주의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계획예산, 연기준은 총체주의 방식, 그 다음에 품목별과 성과주의는 우리 점중주의 방식으로 결정한다라고 머릿속에 다 넣어두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체주의는 예산을 결정할 때 대안을 모두 고려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여러분, O예요, X요? X 되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을 하냐면요. 점중주의가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다 계산하니? 다 보니? 그건 힘들어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8번 되겠습니다. 점중주의는 거시적 예산 결정과 예산 삭감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이다. O예요, X요? X. 그래서 부적합한 이론이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점중주의는 타협과 조정을 하면서 계속 이제 바꿔가요. 그래서 미시적으로 보통 결정하는 거고 까는 게 설명이 안 돼요. 기존 플러스 알파니까. 그래서 이 삭감을 설명하기에 부적합한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산 편성 절차와 심의 절차 할 건데요. 이제 9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예산안 편성 시 감사원의 세출 예산 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없다. O요, X요? X 되겠습니다. 구할 필요가 있다. 구하여야 한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구하여야 한다. 구하여야 한다. 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독립통제기관들이거든요. 감사원 같은 경우. 그래서 감사원의 세출 예산 요구액을 싹 다 까버리면 기본적으로 감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구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 OX, X 되겠습니다. 이런 까는 거는 입법부가 마음대로 까도 돼요. 그런데 이제 증액을 할 때는 이제 세비목을 설치할 때는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셔야 돼요. 증가시킬 수 없다. 자, 갑니다. 국방부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 요구서 작성은 2021년 5월 31일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2022년도에 이루어진다. O요, X요? X 되겠습니다. 몇 년도? 2021년도에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대통령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은 2022년도에 이루어진다. O요, X요? X 되겠습니다. 2021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회견도 개시 120일까지 예산안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 가서 시정연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X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세출 측면하고 집행 측면, 오케이, 집행 과정에 대한 이야기, 통제하고 신청 유지 중요한데요.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예산의 배정은 행정부처장이 실무부서에게 지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O요, X요? X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배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중앙관세의 장한테 주는 거고요. 이런 행정부처의 장이 실무부서한테 주는 건 무슨 배정이다? 재배정이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재배정. 그래서 X 되겠습니다. 14번 갑니다. 중앙서장이 그 부속기관이나 하위기관의 예산액을 배정하는 것은 배정이란다. OX, X. 이건 뭐라고 한다? 재배정이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5번 갑니다.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 배정은 2020년도에 이루어진다. O예요, X요? X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 배정은 2021년도에 이루어집니다.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그래서 2021년도에 이루어진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예산의 재배정은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O예요, X요? X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통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재부 장관이 중앙서장한테 배정을 해요. 분기별로. 그럼 배정된 금액에서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배정된 금액을 다시 우리 소속기관 같은데 부속기관한테 재배정을 해요. 그럼 재배정한 금액 안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통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17번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OX, X. 이거는 명시로 나와 있습니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비비를 인건비 인상을 위해 쓸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우리 18번 한번 가겠습니다. 명시율은 집행 과정에서 제의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에 이월된 경비를 말한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불가피하잖아요. 그거는 알고 했다, 모르고 했다, 모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사고 이월이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사고 이월. 자, 19번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을 위해서 정부 부처는 미리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OX, X 되겠습니다. 전용은 미리 국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받을 필요가 없다. 이용은 해야 돼요. 필요가 없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기재부 장관 승인만 있으면 돼요. 자, 계속비는 재정 통제를 위한 제도이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비는 이거는 신축성 유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1년을 넘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계속비 같은 경우는 신축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되겠습니다. 수입 대체 경비는 재정 통제를 위한 제도이다. O예요, X요? X 되겠습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경비를 추가로 들어오는 수입으로 대체라 라고 하는 건 신축성이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갑니다. 예산의 이체는 재정 통제를 위한 제도이다. 여러분 한정성 원칙 예외들이 다 신축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X 되겠습니다. 신축성을 위한 제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산입니다. 결산과 세계 잉여금에 대한 내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예정적 개수로 표시하는 행위다. OX, X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정적이 아니라 확정적이다 라고 하셔야 돼요. 확정적 개수로 우리 표시하는 행위다라고 보시면 돼요. 확정적. 자,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OX, X. 이건요, 우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받고 감사원으로 넘겨요.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 검사합니다. 그럼 이 결산보고서를 기재부 장관한테 가가지고 국회로 넘겨야 됩니다. 정부는 어떻게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회는 감사원의 검사를 완료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정기의 기간 중에 심의 의결을 완료해야 된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기회 때는 그 다음 연도 예산 봐야 돼요. 그래 정기회 개시 전까지 심의 의결을 완료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원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 검사 보고서 작성을 2021년도에 이루어진다. 여러분, 2021년도에 예산에 대한 결산을 한 거잖아요. 그럼 2022년도에 이루어져야 되겠죠? X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7번 되겠습니다. 여러분 27번. 각 중앙관세장은 회계 연도마다 소관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중앙관서 결산 보고서에 분리하여 작성해야 된다. O예요? X요? X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각 중앙관세장은 회계 연도마다 소관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여러분 따로 하면 기금이 엄청나요, 여러분. 그래서 따로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통합하여 작성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합하여 작성해야 된다. 자, 28번 되겠습니다. 결산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승인으로 정된다. OX, X 되겠습니다. 자, 국무회의와 국무회의 승인과 대통령의 심의, 오케이. 그래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승인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감사원의 검사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마지막 심의 의결로 끝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승인으로 정된다. 노노노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받고 그다음에 감사원 검사 거치고 그다음에 국회로 보내서 마지막 의결로 끝을 내야 됩니다. 순서가 틀렸죠? X 되겠습니다. 세계 잉여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포함되고 기금도 포함된다. O예요? X요? X 되겠습니다. 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기금은 남으면 쟁겨두면 돼요. 그리고 세금 계산이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잉여금은 적자 국채 발행 규모와 부의 관계며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다. X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제가 이번 달에 500만 원 들어온다고 할게요. 500이면 너무 좋죠? 500만 원 들어온다고 할게요. 근데 1000만 원 나갈 걸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500만 원 우리 카드로 땡겨 놓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900 나간 거예요. 그럼 통장에 100만 원 남죠. 그러면 내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왜? 500 대출 받아서 100만 원 남으니까.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남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국채 발행이 더 증가하면 기본적으로 더 많이 남겠죠. 그래서 우리 정의 관계가 주로 나타납니다. 부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고 재정 건전성 파악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라고 하셔야 돼요. 못하다. 요 이용하시면 쉽습니다. 자, 세계 잉여금은 결산의 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을 전액 추가 경정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 O예요? X요? X 되겠습니다. 전액 추가 경정에 편성해야 된다. 이런 내용 없습니다. 추가 경정에 편성할 수 있지만 전액 추가 경정에 편성할 필요는 없다. 오케이. 그래서 X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회계 한번 볼게요. 정부 회계. 이제 단식부기, 복식부기, 뭐 현금주의, 발생주의, 결산 보고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식부기는 현금의 수지와 같은 단일 항목의 증감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방식이다. O예요? X요? X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 면에 적는 거잖아요. 단일 항목. 그래서 단식부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3번 되겠습니다. 단식부기에서는 계정 과목 간의 유기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사후 검증을 통한 부정이나 오류의 발견이 쉽다. O예요? X요? X 되겠습니다. 복식부기예요. 그래서 복식부기가 대변과 차변 이 나중에 같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변이 하는 게 유기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사후 검증을 통한 부정이나 오류 발견이 쉽다. 오케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34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식부기는 하나의 거래를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기록해요. 그러니까 복식이죠. 그래서 X 되겠습니다. 무슨 부기? 복식부기. 대변과 차변의 양변을 적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5번 되겠습니다. 단식부기는 발생주의 회계와 복식부기는 현금주의 회계가 서로 밀접한 연계성을 갖는다. O예요? X요? X 되겠습니다. 여러분 단식부기는 현금주의예요. 그 다음에 복식부기가 뭐예요? 발생주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산 보고서에는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 보고서로 구성된다. 여러분 O예요? X요? 한번 보실래요? 위에 딱 보면 여기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그래서 딩동댕동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구성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요 재무제표 대응이죠. 중앙정부 결산보고서의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우리 현금흐름 보고서를 구성한다. O예요? X요? X 되겠습니다. 이건 순자산 변동표예요. 순자산 변동표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제표가 이렇게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예산의 종류들인데요. 수용예산, 본예산, 추경, 그 다음에 뭐 가예산, 준예산, 잠정예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 회계연도 예산의 성립을 기준으로 볼 때 수정예산, 본예산, 추가 경정예산 중 시기가 가장 빠른 것은 본예산이다. O요 X요? X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이다 라고 하셔야 돼요. 수정예산. 제일 먼저 예산이 딱 나오고 딱 통과되면 본예산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해가지고 이제 수정을 해서 통과되면 이제 수정예산이 통과된 거죠. 수정예산이 본예산보다 빨리 통과된 거고 차후에 만드는 거는 이제 추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갑니다. 39번 되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은 정부가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후에 국회 심의 확정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정에 제출한 예산이다. OX, X 되겠습니다. 위에서 봤죠? 무슨 예산이다? 수정 예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0번 한번 갑니다. 수정 예산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최초로 확정된 당초 예산이다. OX, X 되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본 예산이 당초 예산입니다. 본 예산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모든 예산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다. OX, X 되겠습니다. 이거는 준 예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모든 예산인 게 아니라 개, 기, 지, 계속비, 업계, 기관 유지비, 지출 의무의 이행에 대해서만 작년에 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X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추가 경정 예산은 본 예산 성립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추가 편성된 예산이다. OX, X 되겠습니다. 우리 본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추가 편성된 예산이다 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43번 되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은 예산의 신축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서 최소 1회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오요 X요? X 되겠습니다. 뒤에 이런 내용이 없어요. 우리 최소 1회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되겠습니다. 자,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오요 X요? X 편성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남북관계와 변화와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딩동댕동 오 되겠습니다. 자, 물가 상승, 대량 실업 같은 중대한 변화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오요 X요? X. 여러분 물가 상승하면 안 돼요. 그럼 물가 상승에 돈 풀어버리면 더 물가가 상승합니다. 보통 이때 뭐라고 나왔냐면 경기 침체라고 나왔죠. 경기 침체. 자, 47번입니다. 경제협력, 해외 원조를 위한 지출을 예비비로 충당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O예요? X예요? X 되겠습니다. 이런 거 하려고 추가 경정 편성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없다라고 하셔야 돼요. 없다. 이렇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산제도의 흐름과 변천, 이제 품목별 예산부터 해서 쭉 가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을 통제하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적 책임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데 왜 불리하다. OX, X 되겠습니다. 여러분, 품목별은 통제하고 회계적 책임을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보할 수 있는데 유리하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통제한다, 회계적 책임을 확보한다. 요 두 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품목별 예산제도는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세액과 세출의 유정 연계를 고려한다. O예요? X요? X. 품목별 예산이 제일 큰 단점이 뭐냐면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며 일을 뭘 하는지 몰라요. 못하며 세액과 세출의 유정 연계를 고려하지 못한다. 고려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계획예산 제도는 거리, 청소, 노면 보수 등 같은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예산 지원을 배분한다. O예요? X요? X 되겠습니다. 이거는 성과주의 예산 되겠습니다. 성과주의 예산. 성과주의 예산이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51번 되겠습니다. 계획 예산 제도는 업무량과 단위당 원가를 곱하여 예산을 산정한다. OX, X 되겠습니다. 무슨 예산? 성과주의 예산 되겠습니다. 성과주의 예산. 자, 성과주의 예산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품목별 예산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활용되고 있지 않다. O요? X요? X. 활용되고 있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전히 품목별 예산이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과주의 예산 한번 갑니다. 자, 품목별 예산 제도는 비용 편익 분석 등을 활용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합리화. 여기서 키워드는 자원 배분의 합리화예요. 비용 편익 분석, 이런 체적 분석을 활용한다. O요? X요? X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계획 예산이에요. 계획 예산이라서 계획을 짤 때 이런 체제 분석 같은 걸 다 통해서 짭니다. 그래서 이제 요 계획에 맞춰서 사업하고 돈을 떨어뜨리죠. 그러니까 자원 배분의 합리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집권적이고 하향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4번 되겠습니다.
성과주 예산 제도는 미국 케네디 행정부의 국방장관인 맥나마라가 국방부에 최초로 도입하였다. OX, X. 이게 계획 예산이에요. 계획 예산. 여러분 국방 예산 같은 경우는 한 방에 갈 수는 없습니다. 쫙 몇 년짜리 가는데 이걸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야. 그래서 이제 존슨 정부가 이거를 우리 전 연방에 우리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5번입니다. 계획예산 제도는 예산 편성에서 의사결정 단위 설정, 의사결정 패키지 작성 등이 필요하다. O요, X요? X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연기준 예산이요. 연기준 예산 제도인데 의사결정 단위도 정해야죠. 왜냐면 보통은 그 앞에는 사업을 할까 말까 하는데 얘 같으면 사업뿐만 아니라 조직 없앨까 말까도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의사결정 패키지 같은 경우는 계속된 사업 같으면 최저 수준 할 건가, 현행 수준 할 건가, 최고 수준 할 건지도 또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는 연기준 예산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기준 예산 제도는 능률적인 관리를 위해 구성원이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목표에 의한 관리와 비슷하다. O 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한번 보실래요? 우리 MBO는 야 너 차 몇 대 팔 수 있니? 10대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대로 이제 보면 여기서 보면 연기준도 한번 보세요. 연기준 예산 제도도 야 네가 한번 지금 계속 쓰고 있던 거와 새로 할 것도 다 올려봐봐. 내가 필요하면 돈 주고 아니면 깎게. 그래서 이제 그럼 열심히 잘 올리는 겁니다. 자, 57번 되겠습니다. 연기준 예산 제도가 단위 사업을 사업 재정 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예산 편성 우선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계획 예산 제도는 당해 연도의 예산 제약 조건을 먼저 고려한다. OX요? X 되겠습니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계획 예산 제도가 단위 사업을 사업 재정 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예산 편성인 거고요. 연기준은 당해 연도예요. 그래서 단기간이죠. 예산 제약 조건을 먼저 고려한다. 앞과 뒤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8번 조세 지출 자본 예산 제도 이런 제도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8번입니다. 자본 예산 제도는 조세 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주기적으로 공표해 조세 지출을 관리하는 제도다. 자, 이건 X 되겠습니다. 이건 자본 예산이 아니라 뭐라고요? 조세 지출 예산 제도입니다. 조세 지출했는 거를 하면서 세금 가져온 거를 예산으로 편성해서 예산으로 적어서 내라. 조세 지출 예산 제도. 그럼 우리가 국회가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국공채는 사회간접자본 관련 사업이나 시설로 인해 편익을 얻게 될 후세대도 비용을 분담하기 때문에 세대간 형평성을 회수시킨다. OX, X.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시킨다. 좋게 하는 거죠. 왜냐면 쓰는 사람이 돈 내는 게 맞다라는 생각 쪽인 겁니다. 이쪽에서는. 그러면 그게 이제 세대간 형평성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고 60번 되겠습니다. 조세로 투자된 자본시설은 개인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 과다 수요 혹은 과다 지출되는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O요, X요? O 되겠습니다. 이래서 정부 실패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 우리 나 세금 내는 거 우리 뭐 내 돈 아닌데 더 해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O 되겠습니다. 자, 수익자 부담금은 시장규와 유사한 메커니즘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최적 수준을 지향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O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수익자 부담, 이익을 보는 사람이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내가 딱 필요한 만큼만 쓰겠죠. 그래서 시장규와 유사한 메커니즘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최적 수준을 지향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O 되겠습니다. 자, 62번 갑니다. 조세의 경우 납세자인 국민들은 정부 지출을 통제하고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OX, X.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돼요. 왜 돈 냈잖아. 우리가 세금 냈잖아요. 그럼 우리가 돈 냈으니까 직접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 있죠. X 되겠습니다. 63번 되겠습니다. 국공채는 현 세대의 의사결정에 대한 재정 부담을 미래 세대로 전가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OX, X. 이건 봐가 조세가 그래요. 지금 세금과도 지금 쓰니까 우리 현 세대의 의사결정에 대한 부담을 미래로 전가하지 않는 거고 국공채는 지금 우리가 도로 만드는데 쓰는 애가 또 돈을 내야 되니까 우리 넘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이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다. OX, X.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65번 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에는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성평등 기대 효과, 성과 목표 및 성별 수혜 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O요, X요? X 되겠습니다. 이건 성인지 결산서 아니라 성인지 예산서라고 하셔야 돼요. 성인지 예산서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66번 갑니다. 성인지 결산서는 집행 실적,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등이 포함된다. 딩동댕동 O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67번 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중앙세 장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 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작성한다. OX, X 되겠습니다. 이거는 요 두 개 바뀌어요. 여러분,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성가족부 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 기준 및 방식에 따라 각 중앙관청의 장이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X 되겠습니다. 자, 통합예산, 우리나라 재정 이런 거 우리 법령특강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거기서 또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통합재정은 정부의 재정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파고자 하는 예산의 분류 체계다. 오케이, 딩동댕동 되겠습니다. 싹 다 한번 보겠다라는 거죠. 통합재정 수지는 재정 건전성 분석, 재정의 실물 경제 효과 분석, 재정 운용의 통합 부문에 대한 역량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없다. OX 활용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재정 건전성, 재정의 실물 경제 효과 분석, 운용의 통합 부문에 대한 역량 분석 다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70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은 세입 세출은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하여 작성하지 않는다. OX 구분하여 작성한다라고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통합재정 산출 시 내부 거래와 보전 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세입 세출을 총계 개념으로 파악한다. OX 무슨 개념? 순계 개념으로 파악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72번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의 범위에는 일반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전체가 포함된다. OX 공공부문 전체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포함되지는 않는다. 이게 우리 지금 새로 바뀌었는 거와 기존에 있는 이 범위가 이제 좀 차이가 나는데요. 하지만 공통적인 거는 우리가 금융공기업은 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기업 부문 전체가 포함된 건 아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딱 놓으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최종 재정 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산 편성과 선거 관리의 연계를 위해 재정 사업 자율 평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 OX 실시하고 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사후 예산 제도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추구한다. OX 여러분 계획은 미리 짜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예산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재무 파트까지 끝을 냈는데요. 이제 환류와 지방자치 현재 하나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요. 이제 한번 또 열심히 환류 지방자치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